안녕하세요. 천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영원한 인간의 염원, 장수비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도 영원 불멸의 삶을 위해 불로장생 묘약에 집착했다는 이야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누구에게나 두려운 죽음과 노화,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장거리 배낭여행의 성공 비결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체의 노화세포도 없애버리면 몸이 더 젊어지지 않을까요? 쥐를 통해 실험해본 결과 문제가 있는 늙은 세포를 없앴더니 쥐의 수명이 35%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과학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요 임상연구소는 늙은 세포 때문에 수명이 줄었고 이 세포들을 없앴더니 수명이 늘어났다 라는 연구 결과를 유명 학술진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젊어서 분열을 잘하던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분열 속도가 서서히 줄고 결국 분열이 스톱되죠. 이렇게 분열 정지된 세포는 저절로 없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위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마요 연구팀은 360일 된 쥐 59마리에게 특수약을 매주 2번 먹이고 분열 정지된 세포만을 제거하면서 죽을 때까지의 건강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대조군, 즉 일반 쥐가 626일을 산 반면 약을 먹인 쥐는 843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80살 살던 사람이 107살까지 산 셈이죠. 게다가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지 않고 운동력, 활동성도 증가했습니다. 자리 보존하는 수명 연장이 아닌 진정한 장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약을 먹은 쥐들의 세포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죽어나간 세포수만큼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서 채운 것이죠. 장기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필터는 딱딱해져 오줌이 잘 나오지 않고 노폐물인 요소도 걸러지지 않죠. 하지만 실험에서 쥐의 분열 정지된 세포를 제거했더니 30개월 때도 12개월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45세에도 18세 청년처럼 소변을 시원스럽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청소 기능도 약해집니다. 소변이 샌 것보다 심장이 잘 뛰는 게 더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제대로 일을 하는 심장세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므로 심시비대증이 생깁니다. 또 노쇠해진 심장세포는 부정맥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특수약으로 분열 정지된 세포를 제거한 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죠. 해부해보니 심장은 젊은 쥐의 구조를 가지고 쿵쿵 잘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 정지 세포는 왜 생겨서 수명을 단축시킬까요? 난자, 정자의 수정 이후 세포는 계속 수가 늘어 뇌, 신장, 심장세포로 분화의 인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포가 무한정 자라지는 않죠. 사람 피부 세포를 떼어내 실험실에서 키우면 태아는 60회, 성인은 40회 자라고 멈춥니다. 즉, 세포 분열 정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 세포는 분열 횟수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미국 과학자 헤이플릭의 이름을 딴 헤이플릭 한계는 인간이 왜 죽는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일정 기간 살다가 죽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환경이 나쁘면 더 일찍 죽습니다.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는 분열할 때마다, 즉 나이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죠. 줄어든 텔로미어는 손상된 DNA로 간주되어 분열을 정지시켜 암이 되는 걸 막습니다. 분열 정지된 세포는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늙어갑니다. 어느 상태가 되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을 감행합니다. 세포 자살 유전자가 켜지면서 세포 스스로 내부를 정리하고 분해, 청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세포에 신호를 보내 잡아먹힙니다. 조용히 주위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청소로 영양분을 재사용하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인체는 간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약이 인간에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약을 먹지 않고도 청소가 잘 되는 생활 속 비법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꼽는 건 소식입니다. 세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기 몸을 스스로 분해합니다. 기능이 떨어진 기관부터 부수는데 조금 굶은 소식 상태에서는 이런 청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적게 먹으면 세포 보일러인 미토콘드리아가 과잉 열량으로 과열되지 않아서 보일러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죠. 소식은 장수촌의 특징입니다. 원숭이의 경우는 소식이 면역 T세포의 분열 정지를 줄였습니다. 소식이 나이를 되돌린 셈이죠. 하지만
조금 먹는 건 일회성, 간헐적이 아닌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소식 기간이 2년에서 4년의 원숭이는 마음대로 먹은 그룹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단식한 원숭이에게만 면역 T세포가 늘어났습니다. 소식은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몸도 이런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슬람에는 1년에 한 달 라마단 단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낮에는 물과 음식을 안 먹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 평상시에 25%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었습니다. 조금 더 독하게 마음먹으면 아예 며칠 단식을 할 수 있죠. 이틀에서 4일간의 단식은 면역을 재부팅해서 오래된 면역세포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 혹은 간헐적 단식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 즉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악화되죠.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정상적인 식사 습관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습관이 깨지면 폭식, 거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특히 저체중, 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는 단식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수촌의 핵심은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비결, 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이 때로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매일 조금 먹고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지내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